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 평균 값들을 이용한 게 저희가 임의로 100개씩 100개씩 잘라가지고 평균 값들을 이용을 했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K-민즈 군집,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클러스터링을 우리말로는 군집. 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묶여 있는 그룹들 있죠. 묶여 있는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준다, 그룹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K는 KNN에서의 K의 의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KNN에서는 가장 가까운 K계의 이웃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이 K-means에서 K는 K계의 군집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K 값이 2일 때는 2개의 군집, K 값이 3일 때는 3개의 군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그 말로 좀 정리를 하면은요. K-means 클러스터링은요, 랜덤하게 무작위로 K개의 클러스터 중심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값으로 중심의 좌표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중심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각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어, 클러스터 중심을 찾아서 해당 클러스터의 샘플로 지정을 합니다. 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음, 아까 뭐 요렇게 있다고 치죠. 요렇게 있다고 치고, 점들이, 어, 점들이 막 요렇게 몰려 있었어요. 이쪽에 몰려 있는 점들이 있었고, 이쪽에 몰려 있는 점들이 있었고, 이쪽에 몰려 있는 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 클러스터의 중심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세 개를 그냥 아무거나 세 개를 잡은 거예요. 아무거나 세 개를 잡아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로 샘플들이 지정이 된 거예요. 이쪽 구역에 있는 거는 0번 클러스터, 이쪽 구역에 있는 거는 1번 클러스터, 그다음 이쪽에 있는 건 2번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그 해당 클러스터의 샘플로 지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각 클러스터에 속한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한 그 속한 샘플들의 평균 값으로 클러스터의, 클러스터의 중심을 이동을 시킵니다. 클러스의 중심을 이동시킨다라는 얘기는, 클러스의 중심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렇게 임의로 잡은 그 클러스터의 중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눴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점들이 있겠죠. 여기에 있는 점들의 샘플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위치를 그 평균 값의 위치로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점도 여기에 있는 점들의 평균 값으로 해서 새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 클러스의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조금 더 이쪽에 가까워질 거고, 조금 더 이쪽에 가까워질 거고, 조금 더 이쪽으로 더 많이 가까워져 있겠죠. 예. 그래서 중심을 이동을 시키고, 바뀐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음, 바뀐 클러스터
중심에서 2번의 과정, 즉 군집화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클러스터의 중심이 중심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위치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중심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다 보면 결국은 그 어느 한 곳에 딱 멈추게 되겠죠. 그죠? 클래스의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3번, 4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은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그 샘플들을 군집화하는 게 K-민스 클러스터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은 좀 어렵게 했지만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 K-민스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K-민스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K-mins라고 할까요? 클래스 이름이 K-min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의 가장 기본적인 게 클러스터의 개수예요. 클러스터의 개수. 이거는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몇 개의 클러스터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서를 잠깐만 먼저 좀 볼까요? 요거 생성하기 전에 scikit-learn에서 k-mins라고 하는 클래스의 그 파라미터들 이름을 좀 먼저 좀 볼게요. k-mins 이렇게 보시면은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모듈 안에 k-min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생성자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기본값이 8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8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든지 상관없이 클러스터를 8개의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는 최대한 300번까지 반복하겠다는 뜻이고요. 톨러런스 0.0001이라고 하는 값은 그 중심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린 중심이 움직이지 않을 거냐 그거를 판단 내리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이동하긴 이동했는데 0.0001보다도 적게 움직였으면 그거는 점이 움직이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 여기서도 난수를 사용을 하죠. 최초의 클러스터의 중심들을 임의의 위치로 잡기 때문에 난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난수 시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요거는 지정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요거를 난수의 시드를 같은 시드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클러스터의 개수하고 랜덤 스테이트 두 개만 설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이라고 줬는데 클러스터의 개수가 몇 개일지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찾아봐야 되는 값이에요. 그쵸? 샘플이 클러스터가 두 개가 적당할지, 세 개의 클러스터가 적당할지, 네 개의 클러스터가 적당할지는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 값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개의 이미지 샘플은 우린 정답을 알죠.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클러스터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3이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과일 이미지가 아니라 엠리스트 이미지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그죠? 엠리스트에는 클래스가 10개가 있는 거잖아요. 0부터 9까지 숫자들이 있으니까. 손글씨 이미지. 엠리스트 손글씨 이미지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그 숫자, 손글씨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그 클러스터가 가장 적당할 거예요. 근데 10개가 적당할지 5개가 적당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K-민즈를 훈련시켜가면서 최적의 그 클러스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사실은 해봐야 돼요. 여기서도 일단은 3개로 먼저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요. K-민스가 무엇들을 찾아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가 적당할지, 3이 적당할지, 4가 적당할지, 이런 값을 어떻게 찾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생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훈련시키면 돼요. 음, 어, 모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할 때에는 어떻게 하죠? 점 fit이라고 하죠. fit. 그죠? 자, 요것도 문서 한번 잠깐 좀 볼게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문서를 잠깐 좀 보시면 이 k-means 안에 메서드 설명이 있어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fit이라고 있죠. 쭉 스크롤링 하다 보시면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아보셔도 돼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배열이나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는데 모양 보세요. 모양을 보시면 샘플 개수, 피처 개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 프루츠는 3차원 배열이죠. 근데 마침 우리는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어요. 그죠? 2차원 배열로 만든 이유가 어,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저기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몇 개? 300개가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펼쳤죠. 이렇게 펼쳤죠. 여기에 10,000개의 픽셀들이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300개의 샘플이 있게끔 2차원 배열로 펼쳤죠. 이 2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y는 기본값이 아예 none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해라.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왜 y는 사용되지 않을까요? K-민스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비지도 학습에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 없죠. 레이블 사용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특성 배열만 아규먼트로 넘겨주고요. 특성 배열만 아규먼트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사용하지 않는 거. 타겟 배열은 사용하지 않는 게 그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0이다, 1이다, 0, 1, 2라고 하는 레이블, 아니면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비슷한 녀석들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그게 K-민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문서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되는지, X, Y 중에서 뭐만 전달을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문서에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X에 프루츠 요거는 3차원 배열이었고요. 3차원 배열이니까 프루츠 2D 요렇게 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비지도 학습인 경우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을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레이블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파라미터 y는 없어요. 그래서 레이블은 파라미터 y를 얘기하는 거예요. y. 그래서 y는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 배열을 직접 주시면 안 돼.
사이클러는 대부분의 그런 모델들이 2차원 배열만 이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2차원 모양으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굉장히 빠르죠. 벌써 300개의 샘플을요, 분집화를 끝내버린 겁니다. 300개의 샘플을 군집화를 끝내버린 거고요. 군집화가 끝난 모델에서는 클러스터링이 끝났을 때에는요, K-means가 제공해주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들 중에 뒤쪽에 언더스코어가 있는 변수 이름 끝에 밑줄이 있는 것들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끝에 밑줄이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들 몇 가지를 찾아볼게요. 클러스터 센터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너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있죠. 레이블즈. 그 다음에 features i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블스예요. 레이블스. 자, 얘 출력해 볼까요? 대충 눈짐작으로 요거 숫자 몇 개일 거 배열인데 숫자 몇 개일 것 같으세요? 300개? 그죠? 300개. 300개의 샘플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샘플의 레이블, 두 번째 샘플의 레이블, 세 번째 샘플의 레이블 이런 뜻이에요. 레이블이 0과 1과 2라고 하는 세 개의 레이블만 있습니다. 세 개의 레이블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클러스터를 세 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를 해라라고 우리가 아규먼트를 줬기 때문에 0과 1과 2라고 하는 세 개의 레이블이 생긴 거고요. 각각의 샘플들이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K-means가. 근데 우리 후르츠는 딱 정렬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몇 개를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다른 레이블들이 섞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들 중간에 0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들 사이에 0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게 듬성듬성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클러스터를 정말 완벽하게 구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쪽에는 거의 대부분 2라고 하는 레이블, 중간은 0이라고 하는 레이블, 그 끝쪽은 1이라고 하는 레이블들이 주로 많이 몰려 있죠.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0이 몇 개 있고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는지는 이렇게 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유니크 값을 찾으시면 돼요. K-means의 labels, 유니크한 값들을 찾으시면 유니크한 값은 0과 1과 2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클러스터를 세 개로 지정했기 때문에 몇 개씩 있느냐까지를 보시려면 아규먼트로요. return count를 true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시게 되면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은 112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은 98개, 2라고 하는 레이블은 90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K-means 알고리즘은, 어, K-means 알고리즘은 300개의 파일,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112개, 그 다음에 98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90개의 샘플들로 이루어진 세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0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들만 찾아볼까요? 0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들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k-means, labels 같다 0 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는 0이 아니니까 false.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true. 이렇게 해서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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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false, true 뭐 이렇게 false와 true 값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그 조건식이 있으면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fruits라고 하는 배열에서 조건에 맞는 행들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조건에 맞는 샘플들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불리한 인덱싱 아니에요. 그죠? 넘파이 배열이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이 불리한 인덱싱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식을 어떻게 사용하자? 프루츠에서 조건식을 이렇게 사용하면 레이블들이 0인 샘플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레이블이 K-means가 찾은 어, K-means K-means에서 찾은 레이블이 레이블이 이 0인 레이블이 0인 샘플들을 시각화해 볼까요? 우리 이미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시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함수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프루츠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불리한 인덱싱으로 k-means.labels가 0인 것들을 시각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몇 개의 이미지를 그릴까요? 112개의 이미지들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 한 줄에 10개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있죠. 그쵸? 그리고 밑으로 세보면 열, 12개 맞나요? 그죠? 112개니까 112개니까 100개, 여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 2개 들어가 있죠. 여기가 12개가 될 거예요, 12개. 여기까지가 100개, 여기까지가 110개, 여기가 112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112개 샘플에는요, 사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파인애플들이 들어가 있고요. 바나나도 일부 2개가 섞여 있습니다. 112개 중에서 10개는 사과, 2개는 바나나, 나머지 100개는 파인애플. 요렇게 군집화를 한 거예요. 요렇게. 두 번째, 레이블 1인 샘플들을 시각화해 볼까요? K-means, labels, 얘가 1인 샘플들. 요거 시각화해 볼까요?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하시고, 프루츠. 그 다음에 불리한 인덱싱으로 K-means, labels, 같다. 그러니까 K-means가 찾은 레이블 0은요. 레이블 0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파인애플처럼 생긴 녀석들을 레이블 0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블 1이라고 레이블 붙인 샘플들은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바나나만 들어가 있군요. 바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98개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비어 있어요. 끝에 두 개가 비어 있어요. 98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블이 2인 샘플들을 그려보시면, 레이블이 2인 샘플들을 그려보시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프루츠,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으로 K-means, 레이블스가 2인 녀석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몇 개냐면, 이거는 90개밖에 안 될 거예요. 아까, 여기 컬럼에는 10개가 있고요. 이쪽,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딱 90개가 있어요, 90개. 그러니까 레이블 0번에 두 개의 바나나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실제 바나나에서 두 개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0번에 사과가 10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실제 사과에서 10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민스가 클러스터들을 잘 찾긴 잘 찾았어요. 세 개의 클러스터로 잘 찾았고, 어, 사과와 바나나는 완벽하게 클러스터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른 샘플들이 섞여 있지 않죠. 사과와 바나나들은 완벽하게 클러스터가 분리가 되어져 있고, 파인애플 쪽에는 일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클러스터가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래서 K-means에서 labels라고 하는 속성 알려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K-means가 레이블들을, 샘플들을 어떻게 레이블링 했느냐. 레이블즈라고 하는 거는 300개의 샘플이 있으면 300개의 샘플을 어떻게 레이블을 했느냐. 만약에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의 샘플을 어떻게 레이블링 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클러스터에 속한 것으로 레이블링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레이블스예요. 레이블스. 요거 잘 봐주시고요. 두 번, 어, K-민스 알고리즘이 찾은, K-민스 알고리즘이 찾은 최종 클러스터 중심을 볼게요. 자, 얘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밑줄로 끝나는 변수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클러스터 센터라고 하는 게 있죠. 클러스터 센터가 클러스터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숫자들이 되게 많은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3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네요. 그렇죠? 실제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실제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요. k-means 클러스터 센터스 점 쉐이프 3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10,0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1차원 배열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다? 10,0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3, 그리고 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클러스터 중심 몇 개 있어요? 우리가 K-민스 할 때 N 클러스터스를 3이라고 줬잖아요. 첫 번째 있는 3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클러스터의 개수. 클러스의 개수. 뒤쪽에 있는 10,000개는 피처의 개수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개수가 10,000개인 거예요. 우리 이미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개가 있었죠? 10,000개가 있었잖아요. 픽셀이 10,000개가 있었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 피처의 개수만큼 좌표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성이 2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2차원 평면에 있는 좌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2개만 있으면 돼요. 클러스터는 3개가 있어야 되니까
3 곱하기 2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성이 3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차원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특성이 10,000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000개의 숫자가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100 곱하기 100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클러스터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요, 세 개의 샘플과, 세 개의 샘플과 세로 길이 100, 가로 길이 100인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를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러스터의 중심을 세 개, 세 개, 클러스터 중심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서브 엑시스, 서브 플러스로 나눠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피겨, 엑시스, plt 서브 플러스, 그리고 컬럼의 개수만 3개. 이렇게 하고요. 크기는 조금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fig size 4312. 요 정도 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 개 엑시스가 나왔죠. 여기가 엑시스 0번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엑시스 2번이고요. 자, 인덱스도 필요하고요. 인덱스도 필요하고 클러스터 센터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for i,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만들 거예요. for in 반복문에서 인덱스하고 어떤 값을 같이 반복을 할 때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죠. enumerate. 여기에 뭘 쓸 거냐면 k means 점 cluster centers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axis 인덱스 i번째에다가 im show를 할 거예요. 이 센터는 그러면은 이제 센터는 뭐가 될까요? 10,000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죠. 10,000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인데 이미지처럼 그리려면 100 곱하기 100으로 리쉐입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죠? 자, 코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 출력해보면 클러스터 센터를 출력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세 개의 배열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배열 꺼내면 그 클러스터 센터스에서 첫 번째 배열을 꺼내면 요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1차원 배열은 요 1차원 배열은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10,000개를 가지고 있죠. 숫자를 10,00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서 두 번째 배열을 꺼내면 그 두 번째 배열은 요거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배열도 숫자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숫자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클러스터 센터스에서 또 그 다음 원소를 꺼내면 그 다음 원소는 이런 배열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열인데 이 배열도 원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00개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리쉐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으로. 흑백 이미지죠. 흑백 이미지니까 컬러맵, C맵을 주시고요. C맵은 plt.colormap
파이널. 네,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끝납니다. 어때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요. 여기가 레이블 제로, 여기가 레이블 1, 여기가 레이블 2예요. 우리가 우리가 전체 그 과일 세트에서 과일 이미지에서 앞에서 100개, 중간에 100개, 끝에서 100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평균 낸 값들이 있었죠. 그 값들이랑 크게 차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임의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나누고 클러스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다시 그 클러스터 안에서 다시 중심을 다시 이동시키고 클러스터를 다시 나누고 그 클러스터 안에서 다시 중심을 이동시키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중심이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숫자들을 2차원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가 이런 평균값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 센터가 이런 평균값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 클러스터 센터가 이런 평균값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랑 가까운 녀석들을 찾으면 뭐가 돼요? 파인애플이 대부분 포함되어져 있겠죠. 얘네들이랑 가까운 녀석들 찾으니까 바나나가 대부분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얘네들이랑 비슷한 것들을 찾으니까 사과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훈련이 끝났을 때 찾은 게 이 클러스터 센터를 찾았다인 거예요. 클러스터 센터를 찾았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이동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레이블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블들을 시각화했어요. 근데 이런 레이블들은 사실은 K-민스는 제일 처음에 클러스터 센터를 먼저 찾은 거고요. 클러스터 센터를 찾아서 여기에서 가까운 샘플들을 찾으니까 그 레이블이 몇 개가 나왔냐면 112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 센터에서 가까운 샘플들을 찾았더니 그 샘플들이 98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클러스터 중심에서 가까운 샘플들을 찾았더니 그 샘플들이 90개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말 그대로 거리 개념으로 찾은 거예요. 거리 개념으로 찾았다는 얘기는 거리를 내가 계산을 했었겠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직접 호출할 필요는 없지만, K-민즈는 샘플에서 K개의, K개의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까지의 거리,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3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미지가 300장이 있었어요. 300장의 이미지들 중에서 인덱스 0번 이미지를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까지의 거리 계산하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요. 그럼 거리가 몇 개 나올까요? 3개의 거리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요.
인덱스 1번의 이미지도 100 곱하기 100 크기의 이미지잖아요. 그 100 곱하기 100 크기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0번 클러스터 센터까지의 거리, 1번 클러스터 센터 중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 2번 클러스터 센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거리가 3개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있겠죠. 여기랑 가까운 건지, 여기랑 가까운 건지, 여기랑 가까운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걸로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 어, 디스턴시스라고 할게요. 디스턴시스. K-민즈에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원별로 주시면 됩니다. 프루츠 2D. 프루츠 2D를 줄게요. 자, 이 결과값의 모양만 먼저 볼게요. 쉐입만 먼저 보겠습니다. 300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3개가 나오죠. 300개가 나왔고요. 3개가 나왔어요. 앞에 300개는 이미지들의 개수, 샘플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스턴스들이에요. 거리들이에요, 거리들. 거리가 왜 3개가 나오냐면, 거리값이 왜 3개가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첫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 1개. 세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 거리 1개. 그래서 거리가 총 몇 개가 계산이 되냐면 3개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300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3개의 거리를 계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턴시스 0번을 볼까요? 이거는 0번 이미지의 3가지 거리란 뜻이에요. 0번 샘플의 3가지 거리란 뜻인데 4661, 8642, 3094예요. 어느 숫자가 제일 작아요? 세 번째 숫자가 제일 작죠. 그래서 뭐라고 예측했다? 레이블 2라고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이 짧은 거리로 얘를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의 레이블이 2였던 거예요. 2였던 겁니다. 아까 중간에 시각화해 보니까 이게 둘, 넷,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면 인덱스 5번인가요? 0, 1, 2, 3, 4, 5. 인덱스 5번 한번 볼게요. 인덱스 5번. 디스턴시스, 디스턴시스 5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보면은요. 네. 이거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인덱스 0번 이미지에 0번 이미지에 각 이미지에서 각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들인 거고요. 이거는 인덱스 5번 이미지에서 각각의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 3개인 거예요. 자, 요 값 볼까요? 여기 값 볼까요? 첫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 거리가 4350. 두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 거리가 7855. 세 번째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4900이라고 나왔어요. 짧은 게 누가 짧아요? 여기가 짧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샘플은 인덱스 0번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인덱스 0번은 얘랑 가깝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파인애플과 가깝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숫자를 보시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죠.
얘랑 여기랑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해서 요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파인애플과 사과가 헷갈렸던 거예요. 파인애플과 사과가 헷갈렸던 건데 파인애플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얘는 느꼈던 거예요. 이 K-means 클러스터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피팅을 하고 나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고 트랜스폼이 그 각 샘플에서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 거리들을 가지고서 예측을 해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프리딕, 프리드라고만 할까요? K-means도요. K-means도 프리딕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프루츠 2D 주시면 돼요. 이 예측값이 레이블즈인 거예요. 이 예측값이. 프리드의 인덱스 0번 볼까요? 그리고 프리드의 인덱스 5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예측값이 0번 샘플의 예측값 2란 레이블 2다란 뜻이에요. 왜 레이블이 2냐면 거리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인덱스 2번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2라고 예측하겠다는 뜻이에요. 레이블 2라고 예측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는 0이라고 예측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인덱스 5번 이미지에서 각 클러스터까지 거리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건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리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0번 레이블이라고 예측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까 레이블즈라고 하는 속성이 줬었던 값이 바로 요 프리딕트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값들을 줬던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어도요. 그죠? K-means로 비지도 학습으로 훈련시켜 놓고 비지도 학습으로 012라고 하는 레이블을 찾았으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한테 또 주더라도요. 비슷한 방법으로 얘가 찾은 클러스터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지도 학습도.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뭐 잠깐 사용했었던 메서드 정리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K 민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그리고 2차 특성 배열을 주셔야 돼요. 얘는 특성 배열의 그 샘플에서 각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들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민스 프리딕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데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인덱스 레이블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최적의 K 값은 어떻게 찾느냐가 남았습니다. 최적의 K 값은 어떻게 찾느냐? 네, 그거 하기 전에 저희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최적의 K값을 찾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